스타트업, 투자자, 기업들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유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미래형으로 만들어가는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 저희는 실제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실제 사람과 같이 행동하며 실제 사람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실제 사람과 같은 테니스 스타터 로봇과 시설 관리부터 테니스 코칭, 훈련, 분석까지 AI와 로봇들을 통해 완전 위너를 달성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서 클리닝업스의 로봇으로 운영했던 그 결과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결과는 단 한 줄로 표현드리자면 이 제품 두고 라 내가 사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문들을 많이 얻었었던 상황입니다. 내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나만의 중심 위에서 남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처지는 경진대회라든지 공모전,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데모데이 같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한테는 많은 기회창이 열린다. 앞을 달려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너와 함께라면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ETXR 시스템으로서 소방관과 같은 전문직 훈련, 그리고 경찰 대응 훈련, 국방훈련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학교 같은 곳에서 안전교육 시스템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 차량에 컨베이어 벨트를 결합한 제품이고요. 덕분에 기사님께서 이 좁은 적재함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고 이 외부에서 안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바깥으로 당겨서 밖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자체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 차량 안에 박스를 가득 채우는데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면은 87분 정도, 저희 기술로 하면은 약 25분 정도, 70% 정도 시간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1m나 되는 이 적재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야 되죠. 그 횟수가 300박스면 600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겠죠. 그러면 거의 롯데월드타워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도의 체력 소모랑 맞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 스피드플로어이고요. 전 세계 유일 기술입니다. 처음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자금의 문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어떤 시제품을 뽑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업단 내부에 오셔서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걸 3D 프린터로 실제로 뽑아보고 그것을 이제 좀 더 디벨롭해서 양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이디어에서 스타트업으로 가려면 이런 기관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결국 사람이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AI 시대라 그래도 AI가 창업하는 단계는 아직 멀었겠죠. 사람이 해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또 같이 교류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이제 이 생태계에서 소위 말하는 부대처럼 창업 주력 부대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미 많은 제조 기반 시설이 있고 또 세계적인 물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한 펀드를 이미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세계 굴지의 미래 성장 산업
바이오, 또 반도체 로봇과 같은 이런 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지역 내 유수한 대학들이 함께하는 인재 육성도 함께할 수 있는 아주 스타트업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고, 여기에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현안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섭입니다. 최근 경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표나 전망 모두 비관적인데요. 이럴 때 더 기대를 모으는 분야가 벤처 창업,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인천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천 송도에서 창업 기업과 투자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스타트업 생태계 구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인천의 스타트업 현황과 성장 방안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이한섭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수 인천 테크노파크 벤처 창업 지원단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 단장님, 네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스타트업인데요. 네.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네. 스타트업,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범위, 또 이게 우리 경제에서 어떤 영향을 차지하고 있나요?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생으로 창업하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정의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타트업들의 업력으로 좀 나누기도 하는데요. 보통 7년으로 이제 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술이 좀 혁신적으로 이루어진 스타트업은 10년까지 좀 스타트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 10년까지를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기간으로 이제 네, 보는 거네요. 크게 봤을 때는 10년까지로도 보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이제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우선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결국은 고용률입니다. 기업 전체 기업에 대한 고용률보다 이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의 고용률이 3배 이상 높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국내 기업이 한 2.4%의 증가율을 발휘한다면은 벤처 스타트업은 8.1% 증가하는 걸 살펴봤을 때 이처럼 이제 스타트업이 얼마나 이런 경제에 차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2022년 기준이지만 이전 벤처 투자형 벤처 기업 수도 한 5,600개 정도 됐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배 이상 성장된 또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좀 보듯이 정말 스타트업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스타트업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경영을 봤을 때 뭐 GM이나 GE 같은 경우를 뭐 산업의 국가로서 했다면 지금은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등이 통해서 이제 디지털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본다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타트업 기업을 신입사원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인재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이런 신입사원들이 좀 필요할 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이런 스타트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을 잘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업에서 봤을 때 신입사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 그 기간은 10년을 보고 또 이제 기술 위주 네네. 혁신을 한다 그랬는데 네. 그 혁신하는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네. 인천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소속돼 있고 제가 담당하는 벤처 창업 사업단은 기술 창업을 좀 육성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의 이제 기업들을 이제 후속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생태계를
저희가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나오셨지만 또 제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민간 엑셀레이터도 이렇게 초기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성장시킨 이런 기업들을 저희 테크노포가 좀 받아서 뭐 강소기업과 또 유니콘 기업 갈 수 있도록 성장 단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곳 있는 게 인천 테크노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단장님이 창조경제혁신경제센터도 언급했고 또 테크노파크도 언급을 했는데 두 기관 모두 창업 지원을 하는 곳 아닙니까?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차별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테크노파크하고 차별성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대기업 15곳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센터가 15개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은 다름이 아니고 대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으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찾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화하거나 대기업이 직접 투자도 하고 또는 M&A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는 일반적으로 도약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을 합니다. 반면에 저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초기 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그 발굴과 교육, 멘토링, 투자 뭐 이런 데까지 다양하게 성장 단계별로 지원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혁신적인 모델도 같이 지원을 하고 예비 창업자도 지원을 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양쪽을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스타트업부터 발굴하고 있고 저희는 그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